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급변은 투자자들에게 전례 없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상회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좌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의 신호인지 혹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일상화되는 순간 경계심이 풀리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닥치기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특히 이란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과 전쟁 국면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는가는 세계 경제의 방향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주요 당사자들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와 외교적 성과는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란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공화당의 지지 기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표방하며 시작한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권력이 약화되는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전쟁의 지속 여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및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에게 전쟁 상태의 유지는 법적 심판을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됩니다. 실제로 잠시 휴전이 선언되었을 때 법원이 즉각 재판 재개를 통보했다는 사실은 전쟁이 그의 유일한 탈출구임을 방증합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또한 체제 유지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40년 넘게 이란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이 조직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곧 조직의 소멸이자 체제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수개월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는 혁명수비대의 권위가 꺾이는 순간 체제 전복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협상 테이블은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것이 협상이 거듭 결렬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버티기 능력에는 명확한 세 가지 한계선이 존재하며 이 중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에는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계선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협상의 결과입니다. 문서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어진 공습과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의 결렬은 우라늄 농축권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양보 불가능한 조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시장에 미세한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하락 안정화되며 글로벌 시장은 숨통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면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를 상회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선은 이란이 보유한 무기 재고의 고갈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막대한 양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으나 지속적인 소모전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량이 전쟁 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 능력이 약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단이 상실되는 시점은 이란이 굴욕적인 조건이라도 수용하며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한계선은 이란 내부의 사회적 붕괴 조짐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내부로부터의 균열은 막을 수 없으며 현재 이란의 식료품과 의료품 가격은 폭등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댐 수량 부족으로 인한 테헤란의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반정부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굶주리고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체제에 대한 지지는 순식간에 와해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외부 침략이 아닌 내부 경제와 민생의 파탄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경제적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원유 수송산에 대한 보험료가 전쟁 전보다 4배에서 6배 이상 폭등한 현상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를 압박합니다.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지연시키며 이는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매도세에 노출되는 것은 태풍 속에서 큰 나무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회복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2차 협상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뉴스 보도에 의존하기보다 조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엔 국제 유가로 배럴당 1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의 붕괴 여부가 전쟁 종결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발틱 운임 지수와 유조선 보험료의 추이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통항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투자자들의 공포와 안도감을 가장 솔직하게 투영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주요 위기 상황마다 주식시장에 앞서 반등하거나 하락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향후 시장 대응 시나리오는 협상 타결과 결렬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의 기대감이 실체화되면서 유가 하락과 함께 본격적인 추가 매수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의 돌출 행동이나 이해관계 중돌로 협상이 결렬한다면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며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준비된 투자자에게 이러한 공포는 우량주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죽줍의 기회가 됩니다. 경제라는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유가와 보험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신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계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의 의견에 따르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합의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내부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 시장은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높은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한 낙관론에 편승하기보다 각 지표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자산 배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지표를 읽는 자에게는 자산 증식의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